3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군사 반란과 내란 수괴, 수천억 원대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사면 복권된 전두환 씨가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22일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가 법안 취지와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5.18 헬기 사격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린 날 고속도로 풍경입니다. 언론사 차량들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두환 씨가 탄 차량을 쫓아갈 뿐 경찰 경호 차량이나 의전용 사이드카 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반란 수괴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전두환 씨 사후 전 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걸 막을 뾰족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 안장 대상 조항은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군 장성,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등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박탈당했지만 사면 복권된 전 씨의 경우 군 장성과 20년 이상 복무 둘 다에 해당돼 현행법으론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12.12 쿠데타와 5.18 유혈진압 당시 별 2개 소장 계급이었던 전두환 소장은 불과 3개월 만에 별 4개, 대장으로 셀프 진급을 해 1980년 8월 전역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장법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일단 당연히 국가장법에 따라서 사후 안장을 희망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무소속 송금주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 22일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 반란죄, 내란해제 등으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었지만 사면이 되었으며 대장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분이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까지 이에 법안은 국가의 존립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자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서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처벌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그 과거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확정된 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었던 아니면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운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전두환 씨가 과연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충의와 위운의 정신을 기려야 할 사람에 해당이 될까요? 국립묘지법 제정 취지에 맞게 법 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앵커 브리핑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좀 낯선 단어이기는 한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1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2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위배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원 부지로 지정해놓고 국가나 지자체가 20년이 지나도록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999년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현재 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는 자동적으로 공원에서 해지됩니다. 지금은 공원 부지로 묶여 있지만 내년 7월 이후엔 집을 짓든 상가 건물을 짓든 아파트를 지어 팔든 개발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세간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이 서울에서도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이천동 공원 부지 고승덕 변호사 부부 땅입니다. 이천동 공원 안에 고승덕 부부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땅이 954평 정도 되는데 용산구청에서 이걸 평당 2,500만 원 정도, 총 237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고승덕 부부는 그 금액엔 못 넘기겠다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에서 풀리기만 하면 그 땅이 얼마나 나갈지 눈에 빤히 보이는데 평당 2,500만 원으로는 턱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사라질 공원 면적이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여의도 면적의 16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공원 면적 대비 비율로 따지면 51%라고 합니다. 즉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가는 우리 동네 공원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내년 7월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추정 사업비가 환경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무려 50조 원이나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는 이런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게 어느 한 상임위나 부처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오늘 토론회는 국방위원회와 환노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위, 그리고 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 공동 주최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위기의 도시공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맡은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제시한 대책은 이렇습니다. 박 교수는 먼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필터이자 도시 온난화와 열섬화 방지, 시민들의 쉼터인 도시의 허파라며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7월까지 토지주들과 일단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해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고 미세먼지 예산 등으로 긴급 재원을 편성해 계약금 등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등 미래 재원을 편성해 최장 20년간 상환하고 지방채 발행 이자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합니다. 이와 함께 부득이하게 해당 공원이 공원에서 풀려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 개발업체가 일정한 비율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문호 교수의 제안입니다. 위대한 공원 없이 위대한 도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뉴욕 어디에 살든 96%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공원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리고 난 뒤엔 아무리 그 소중함을 깨달아도 늦습니다. 도시공원 일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관련 대책 마련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어느 조직이나 미스터 쓴소리를 자처하는 인물이 있게 마련인데요. 법조계에선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의 쓴잔을 마신 이율 변호사가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대한변협 정기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율 변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2019년 정기총회입니다. 이찬희 신임 변협회장과 김현 전 회장이 이취임식을 겸한 이날 총회에선 총회 제적 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변협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변협 회칙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습니다. 법안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해냈습니다. 같은 날 이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변협을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총회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문제라는 건지 이율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까칠해 보이는 첫 인상에서 그대로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이 연상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협회장의 선출권은 전국 회원들한테 있습니다. 선출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는 해임 권한도 있다는 거거든요. 회원들한테 유보되어 있는 협회장의 선출권, 협회장의 해임권을 대의원 총회에서 가져가 버린 것이죠. 이것은 법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협회장의 탄핵 소추를 하는 기관도 대의원 총회고, 그리고 또 협회장의 탄핵 결정하는 기관도 바로 그 대의원 총회거든요. 즉 소추권하고 심판권이 다 같이 대의원 총회한테 이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이 소추권과 탄핵권, 그 심판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 대원칙에 어긋난다. 총회의 변협회장 탄핵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 이율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로스쿨 변시 출신과 사시 출신들의 대립화 중에 총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이 말도 안 되는 회칙을 숫자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칫 그 대의원 총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마음대로 협회장을 해임하고 완전히 회의의 공백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의 마비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이율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한변협 업무 감독권이 있는 법무부가 해당 회칙 개정을 인가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가 지적한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한 그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 동의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법무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신다면은. 변호사 직무에 대한 자부심과 공익을 강조하는 이율 변호사지만 의외로 지난해 11월 변호사 의무 공익 활동을 규정한 변호사법 2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왜 헌법소원을 냈냐는 질문에 여지없이 쓴소리가 나옵니다. 변호사들한테 공익 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저는 헌법에 위반된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쉽게 해서 사회에 봉사하든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형식적인 공익 활동, 돈으로 사는 공익 활동, 쓴소리는 계속됩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한 시간에 3만 원씩 해가지고요. 그 서울 변호사회에 이것을 납부를 하면은 공익 활동을 한 걸로 합니다. 극단적으로 60만 원을 내면요 공익 활동 한 걸로 칩니다. 왜냐하면은 변호사 단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깐깐한 원칙주의자이면서 집요한 면도 있습니다. 청구인 자격 문제로 본안 심사 없이 헌법소원이 각하됐는데 자격에 맞는 청구인을 구해 다시 헌법소원을 낼 거라고 기염을 토합니다. 좀 지나면은 다시 그러면 각하가 됐으니까 그 요건에 맞는 변호사님들 찾아내서 저는 그분 이름은 다시 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 지금도 위헌이라고 하는 것에 제 소신에는 저는 저는 달라짐이 없습니다. 변호사 외의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듣기 딱 좋은 말도 거침이 없습니다. 형사재판 국선 변호인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변호인 선임과 수임료를 국가가 관여하고 정하는 건 지나친 규제로 변호사 업계 자율에 맡겨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이제 곧 시행 예정인 그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저는 극렬 반대했는데요. 그 또 다른 싸구려 국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것만 우리가 개선을 하더라도. 얘기는 이른바 유사직역과 갈등 문제, 갈수록 레드오션이 되고 있는 변호사 시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뭐 변호사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번 그 선거 때 레드오션이 아니라 저는 블러드오션이라고 했거든요. 피바다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웬만한 대기업보다 못한 사원들도 못한 이런 현실이거든요. 쓴소리만 하지 말고 블러드오션에 빠져있는 후배 변호사들한테 해줄 좋은 말은 없냐 물었더니 변호사는 제네럴리스트이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그 대한변협의 그 전문 분야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는 우리도 의사같이 하나의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 전문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변호사라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함께 깐깐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낸 이율 변호사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 오전 주한대사 9명, 서울의 유엔기구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인권위의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주요 업무 방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보증금 6억 1천만 원 이하 상가만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 원까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조 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인 산업기능복무요원 제도의 복무여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변협이 청년 변호사를 대상으로 2019 환태평양 변호사회 연차총회 등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영어에 능숙한 만 35세 이하 청년 변호사입니다. 지원자는 오는 25일까지 변협 국제팀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